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북 지역 논콩 재배 농민들이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는 논콩을 장려하면서 배수 등 기반 시설을 갖추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는 유치활동 결과 보고서에 잼버리 총괄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잼버리 유치활동 결과 보고서에는 여성가족부가 총괄 주무부처로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 잼버리 기간에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논란이 됐던 외국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원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지난해 8월 말 문을 연 남원 테마파크가 입장객이 적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현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까지 연체되면서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부가 쌀 과잉 생산 문제 대안으로 논에 콩을 심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배수 등 기반 시설을 갖추는 노력이 미흡해 대부분 농가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노한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고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쏟아진 비로 정읍시의 한 논콩 경작지가 1m 넘게 잠겼습니다. 사흘 만에 물은 빠졌지만 콩은 수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결국 농민들이 트랙터를 이용해 논을 갈아엎습니다. 정부가 심으랬어, 심었다.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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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은 정부가 논콩 재배를 권장하면서 배수로 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다며 시설 확충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논콩을 재난품목으로 지정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농민들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와서 논콩보험 가입을 확대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농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남 도지사는 어쨌든 간에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하겠다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전라도지사는 그렇다 하면은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콩을 갈아엎어야 되는 농지에 농약대가 웬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은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저희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14,000헥타르가 넘는 콩 재배지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했는데 전북이 1,100여 헥타르로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9,900여 헥타르가 논콩 침수 피해입니다. 피해 농가도 6,100여 명에 달합니다. 전북도는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논콩 침수 피해 대책을 발표하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벼는 오는 10월 수확을 앞뒀지만 정부를 믿고 심은 논콩은 모두 갈아엎어졌습니다. 논콩 재배 농민들은 이제 와서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순 없다며 살 길이 막막하다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도는 유치활동 결과 보고서에 잼버리 총괄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8월 발행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유치활동 결과 보고서에 여성가족부는 총괄 주무부처로 국내외 유치활동에 앞장섰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역할로는 국제행사 심사 통과, 저개발국 등 회원국의 지지 유도를 위한 비자 발급과 국내외 지지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이 제시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새만금 잼버리 유치 과정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 대회 준비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지난해 8월 말 문을 연 남원 테마파크가 입장객이 적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현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까지 연체되면서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춘향 테마파크 인근에 조성된 남원 테마파크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8월 말 문을 열었지만
남원시가 이탁업체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업체 측도 개장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곳에서 근무를 했던 근로자들이 임금을 일부 받지 못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현재 진정서를 접수한 전직 근로자 9명을 포함해 현직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 수천만 원가량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당한 노동은 전 퇴직금 못 받은 2년까지 하시는데 현재 직원들까지는 못 받을 겁니다. 임금적으로 밀렸고요. 그리고 여기 자체가 복지도 안 좋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좀 못 받는 느낌이 세게 들어서 좀 그만두게 됩니다. 남원 테마파크 측은 남원시가 당초 약속과 달리 홍보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올해 춘향제 때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면서 남원 지역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장마까지 겹쳐 이용객이 급감해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연체된 임금은 다음 주 중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춘향제 때 바가지 요금으로 준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5월 춘향제 지나고 관광객이 급격히 준 것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장마까지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6월, 7월 달에 매출이 굉장히 없었어요. 퇴직금은 그것도 가능하면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번 주 매출까지 좀 봐야 됩니다.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절차 위반 논란 등으로 지자체와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는 남원 테마파크. 이용객 감소로 근로자 임금까지 연체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세계 잼버리 기간에 여자 샤워실에 들어간 외국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태국인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잼버리 지도자인 A씨는 지난 2일 새벽 야영진의 여자 샤워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 샤워실에서 A씨를 발견한 여성 지도자는 주변에 알렸고 주최 측은 문화적 차이로 발생한 일로 보고 A씨의 경고 처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행위를 성적 목적에 의한 범행은 아니지만 법을 어겼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가 급감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시골 학교들은 폐교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마을에 흉물로 방치되던 폐교가 박물관으로 색다른 교육의 장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트랙에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트랙에서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학생은 산악자전거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봐보니까 평상시보다 여기에는 굴복이 있고 또 뭔가 펌핑이나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많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시 황둔리에 위치한 원주시 산악자전거 파크는 무료로 산악자전거 교육에서 코스 이용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수 출신 강사진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선 보시는 것처럼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이고 운동장에 마련된 작은 트랙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원주시 산악자전거 파크는 폐교를 활용해 운동장과 교실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악자전거 코스가 이곳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신규로 지어가지고 만들려면 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산에 이렇게 저희가 코스를 마련을 해놓고 또 거기다 지으려면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분교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옛날 건물에다가 저희가 이제 체험장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좀 활용도를 많이 높여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학교는 바로 박물관입니다. 영월 주천면에 마련된 인도미술박물관. 이곳에서 인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도 폐교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인도 미술의 다양함을 분야별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실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공간이 있는 장소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아니라 초등학교 보면은 초등학교 마을의 중심에 되게 있어서 좋은 위치에 좀 있고요. 영월군에는 이렇게 폐교를 활용한 박물관만 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 다양한 공간으로의 변신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세계 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야 정쟁이 계속되면서 그 불똥이 지방정부 예산 문제로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여권에선 정부를 비난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나왔고, 정부는 지자체 예산에 고삐를 잡겠다며 자치단체 기강 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같은 흐름에는 지방정부는 중앙의 예산을 빨아먹는 존재라는 의식이 깔려 있다고 신문은 봤습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은 1,100억 원 행사를 위해 11조 원의 새만금 예산을 전북이 가져간 탐욕스러운 지자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실상은 달랐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1%의 국세를 내고 1%의 국가 예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자급자족 수준의 예산을 줘놓고 전북 전체를 파렴치한 지역으로 몰고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가고 지난 주말부터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찜통더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더위 먹는 현상이라고 하죠. 온열 질환자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자료를 보면 올해 온열질환 감시를 시작했던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244명, 추정 사망자는 29명입니다. 누적 온열질환자의 31.2%인 701명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고요. 그중 논밭에서가 14.8%, 길가 10.3% 등 실외에서 전체 환자의 79.2%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자 지자체들마다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부천시는 이동 노동자 쉼터에 생수 1,000병을 지원하고 안양시에서는 환경미화 차량 내에 냉장고를 설치하는 등 폭염 대응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폭염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 자주 드시고요. 또 한낮에는 논밭일이나 외부에서의 작업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의회 운영위원회가 각종 부유물과 녹조가 발생한 옥정호 상수도 치수원 현장을 찾아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정읍시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부유물 제거를 당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옥정호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정읍 시민에게 안전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개학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에 대비하기 위한 김제시 신항만 발전위원회 회의가 16일 김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인근 군산항과 차별화된 특성화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김제시 관련 정책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서 새만금 신항 특성화 전략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를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해 올해 3월 열린 새만금 위원회의에서 다뤄진 바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제시는 신항만 발전위원회와 각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오는 26년 이선서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이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제시는 정부 항만정책 방향에 맞는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미래산업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